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이별이 있으면 항상 또 새로운 만남이 있죠. 네, 순환. 그렇게 우리는 항상 순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2년이 오는데요.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 시간들 중에는 조금은 더 편안한 그런 휴식 같은 시간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N에게 또 어떤 이별이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지,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 머리엔 23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새로운 맛의 탄생. (6월의) 마지막 날, 앤이 부엌 식탁에 석판과 책을 내려놓고 흠뻑 젖은 손수건으로 빨개진 눈을 닦으며 말했다. 이 세상엔 만남과 이별뿐이라는 린드 아주머니의 말이 맞아요. 오늘 학교에 손수건을 하나 더 가져가길 정말 잘했죠. 아주머니, 왠지 그래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네가 필립스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구나. 선생님이 가신다고 눈물을 닦을 손수건이 2장씩이나 필요하다니 말이다.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울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이 울어서 저도 따라온 거죠. 루비 길리스가 맨 먼저 울었어요. 루비 길리스는 늘 필립스 선생님이 싫다고 그래놓고선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일어서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들도 잇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꾹 참으려고 했어요. 아주머니, 필립스 선생님이 남자애와 앉혔던 일이며 칠판에 이자를 빼고 제 이름을 썼던 일, 기아 시간에 저 같은 멍청이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철자법이 엉망이라고 비웃던 일, 항상 무섭게 굴고 빈정대던 일을 떠올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인 앤드루스는 필립스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한 달 내내 좋다고 하며 절대 울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래놓고는 남동생한테 손수건까지 빌리며 제일 심하게 울어댔어요. 필요 없는 거라며 자기 손수건은 안 가져왔거든요. 남자애들은 당연히 아무도 울지 않았고요. 마릴라 아주머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필립스 선생님은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라며 인사말을 아주 멋지게 시작했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에도 눈물이 어렸어요.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떠들고 석판에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과 프리씨 사이를 놀려댄 일이 너무 후회하고 죄송스러웠어요. 저도 미니 앤드루스 같은
모범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니 앤드루스라면 양심에 꺼릴 게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내내 울었어요. 켈리 슬롯은 우리가 울음을 그칠만 하면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고 선생님 말씀을 흉내내서는 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슬퍼요. 아주머니, 하지만 2달간의 방학이 눈앞에 있는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선 안 되겠죠? 그렇죠? 아주머니, 게다가 우리는 역에서 오시던 새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필립스 선생님이 가시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부인은 참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물론 화려하게 아름다운 건 아니었지만요. 목사님 부인이 화려하게 아름답다는 건 사람들한테 나쁜 보기가 될지도 모르니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뉴 블리지의 목사님 부인은 너무 멋을 부리고 다녀 아주 나쁜 본을 보였대요. 새 목사님 부인은 소매가 예쁘게 부푼 파란색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장미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제인 앤드루스는 볼록한 소매옷이 목사님 부인이 입기엔 너무 점잖지 못하다고 했지만 전 그렇게까지 심하단 생각은 안 들었어요. 불룩한 소매를 입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아니까요. 게다가 그분은 목사님 부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안 그래요? 두 분은 목사관이 정리될 때까지 린드 아주머니 댁에 머무르신댔어요. 그날 저녁, 마릴라가 린드 부인 집을 찾는 데는 지난 겨울에 빌린 조각 보트를 돌려주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에이번리 사람들 대부분이 지닌 인간적인 관심이었다. 린드 부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많이 빌려주었고 그 중에는 돌려받을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날 밤 그런 물건들이 잇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흥밋거리가 거의 없는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 그것도 부인과 함께 온 목사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앤에게서 상상력이 없다는 평을 들은 베를린 목사는 18년 동안 에이번리 마을 목사로 있었다. 미혼으로 부임했던 목사는 해마다 이 여자 저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끝내 결혼은 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목사는 목사직을 그만두고 신도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에이번리를 떠났다. 설교는 잘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선량한 노목사에 대한 정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에이번리 사람들은 주일마다 시험 설교를 하러 오는 수많은 목사 후보들과 지원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종교적으로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결정권이야 교회 장로들의 몫이었지만 오래된 커스버트 씬의 가족석 한 구석에 얌전하게 앉은 빨간머리 여자 아이에게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매슈와 함께 이 문제를 열심히 의논하곤 했다. 마릴라는 어떤 식으로든 목사들을 비평하는 데는 반대하였다. 앤이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스미스 목사님은 안 될 거예요. 매슈 아저씨, 린드 아주머니는 설교가 너무 서툴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엔 베를린 목사님처럼 상상력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에 반해 테리 씨는 지나치게 많지요.
제가 유령의 숲을 상상했던 것처럼 상상에 너무 끌려다녀요. 게다가 기독교관도 건전하지 않다고 린드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그레이션 목사님은 선량하고 신앙심도 두터운 분이지만 너무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서 교회를 웃음바다로 만드니 위험이 없어요. 목사님이라면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저씨? 마셸 목사님은 확실히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린드 아주머니가 특별히 알아봤다는데 미혼이고 약혼도 안 하셨더래요. 린드 아주머니는 혹시라도 신도 중 누군가와 결혼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에이번리의 젊은 독신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참 멀리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아저씨? 교회에서 앨런 목사님을 초청해서 무척 기뻐요. 그분은 설교도 재미있게 하시고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하셔서 마음에 들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분도 완벽하진 않지만 1년에 $750로 최고의 목사를 바라는 건 무리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교리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기독교관도 흠잡을 데가 없대요. 그리고 목사님 부인 집안 사람들을 아는데 다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고 여자들도 훌륭한 가정주부래요. 린드 아주머니는 올바른 기독교관을 가진 남편과 좋은 가정주부 아내야말로 이상적인 목사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목사와 그 부인은 젊고 인상이 밝은 부부로 아직 신혼이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평생의 임무를 잘해내겠다는 성실하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이번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다들 높은 이상을 지닌 이 솔직하고 쾌활한 젊은 남자와 목사관을 맡은 밝고 상냥한 젊은 숙녀를 좋아했다. 애는 이내 앨런 부인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마음이 통하는 또 다른 동반자를 발견한 것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앤이 말했다. 앨런 사모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반을 맡으셨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선생님만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 이건 바로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거잖아요.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전 아주 많이 여쭤보았어요. 제가 질문이라면 자신이 있거든요, 아주머니. 그거야 나도 알지. 마릴라가 힘주어 말했다. 저 말고 질문한 사람은 루비 길리스 뿐이었어요. 여름에 주일학교에서 소풍을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수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라 적당한 질문 같진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앨런 사모님은 웃으면서 갈 것 같다고 대답하셨어요. 앨런 사모님은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두 뺨에 아주 아름다운 보조개가 생기거든요. 저도 보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통통해지긴 했지만 보조개는 아직 없거든요. 만약 보조개가 있었으면 저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앨런 사모님은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밖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종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예전엔 몰랐어요. 종교란 항상 좀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앨런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같이 될 수 있다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벨 장로님 같은 기독교인은 말고요. 마릴라가 엄하게 나무랬다. 벨 장로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버릇없는 태도야. 그분은 아주 좋은 분이시다. 앤이 동의했다. 물론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종교를 즐겁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할 거예요. 앨런 사모님은 어른이고 목사님 부인으로서 체면도 있으니 그러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전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채 천국에 가셨다 해도 기독교인이 되셨을 거예요. 마릴라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도 조만간 목사님 부부를 초대해 차를 대접해야겠구나. 우리 집 말고는 다 들러보신 것 같던데 어디 보자. 다음 주 수요일이 좋겠구나. 매슈 오라버니한테는 말하지 마라. 미리 알았다간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려 들 게야. 베틀린 목사님이야 워낙 익숙해서 괜찮았지만 새 목사님한테는 친해지기도 어렵고 목사님 부인을 보면 기겁을 할 테니까. 앤이 확신했다. 입도 뻥끗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 그날 케이크는 제가 만들면 안 될까요? 앨런 사모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저도 케이크를 곧잘 만들잖아요. 마릴라가 약속했다. 그럼 잼과 크림을 층층이 바른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 월요일과 화요일, 초록 지붕집은 목사님 내외를 맞을 준비로 부산했다. 목사와 부인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마릴라는 에이번리의 어떤 집보다도 더 잘 대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애는 흥분과 기쁨으로 야단 법석을 떨었다. 화요일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에 애는 다이애나와 함께 드라이어드 샘가에 있는 붉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전나무 진을 바른 작은 나뭇가지로 물 위에 무지개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만들 케이크를 빼고는 모든 게 준비됐어. 비스킷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차 마시기 바로 전에 만드실 거야. 아주머니와 난 이틀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다이애나, 목사님 부부를 초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가 봐. 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잖니. 내가 우리 집 찬장 안을 한번 봐야 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걸? 우린 젤리를 바른 닭고기와 차가운 혓바닥 요리를 대접할 거야. 빨강 노랑의 2가지 젤리, 생크림과 레몬파이, 체리파이, 쿠키 3종류와 과일 케이크, 마릴라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보관해온 유명한 노란 자두 설탕절임, 파운드 케이크, 층층 케이크, 그리고 아까 말한 비스킷에 혹시 목사님의 위가 안 좋아서 새빵을 못 드실 때를 대비해 새빵과 묵은 빵을 함께 준비했어. 목사님들은 대개 소화불량인 경우가 많다고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셨거든. 하지만 앨런 목사님은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만들 층층 케이크만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아. 다이애나,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어젯밤엔 머리에 층층 케이크를 얹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쫓아오는 꿈까지 꿨어. 늘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이애나가 앤을 안심시켰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2주 전에 한적한 숲에서 점심을 먹었던 기막힌 케이크도 네가 만든 거였잖아. 특별히 나무진이 많이 묻은 가지를 물에 띄우며 앤이 한숨을 쉬었다. 맞아. 하지만 케이크는 항상 더 잘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할 때 오히려 엉망이 되곤 한단 말이야. 어쨌든 신의 뜻에 맡기고 밀가루 넣는 걸 안 익게 조심하는 수밖에. 어머, 다이애나, 이것 좀 봐.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야. 우리가 간 다음에 숲에 요정이 나와 스카프로 쓰려고 가져가지 않을까? 다이애나가 말했다. 숲에 요정 같은 건 없어. 다이애나의 엄마는 유령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섭게 화를 냈다. 그래서 다이애나는 더 이상 앤을 따라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요정에게도 믿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있다고 상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매일 밤 난 잠들기 전에 창밖을 보면서 요정이 정말 여기 앉아 샘물을 거울 삼아 머리를 빗고 있을까 궁금해하는걸? 가끔은 아침 이슬 위에 요정 발자국이 나 있나 찾아볼 때도 있어. 아, 다이애나, 제발 요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앤은 너무 흥분이 되어 제대로 잠도 못 잔 채 해가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저녁 샘에서 물장난을 치며 논 탓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폐렴에 걸리지 않은 이상 그날 아침 요리를 하겠다는 앤의 열의를 막지는 못할 터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앤은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윽고 오븐 뚜껑을 닫으며 앤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번엔 하나도 빼먹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잘 부풀어 오를까요? 베이킹 파우더가 안 좋은 거면 어쩌죠? 새 통에 있는 걸 쓰긴 했는데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요즘엔 뭐든 품질이 낮아서 좋은 베이킹 파우더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대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요. 하지만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기대하긴 글렀대요. 마릴라 아주머니, 케이크가 부풀지 않으면 어쩌죠? 마릴라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얼마든지 있잖니. 하지만 케이크는 잘 부풀어 올랐고 황금빛 거품처럼 가볍고 폭신폭신하게 오븐에서 구워져 나왔다. 앤이 기쁨에 찬 얼굴로 켜켜이 빨간 젤리를 발랐다. 케이크를 맛본 앨런 부인이 한 조각 더 청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앤이 물었다. 물론 제일 좋은 찻장을 쓰실 거죠? 마릴라 아주머니? 제가 고사리와 들장미로 식탁을 장식해도 될까요? 마릴라가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짓이야. 난 식탁에서 중요한 건 음식이지 쓸데없는 장식이 아니라고 본다. 베리 아주머니도 식탁을 장식하셨다던데요? 앤이 뱀같이 머리를 굴리는 자신에 대해 약간 캥기는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목사님이 멋지다고 칭찬하셨대요. 이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겁다면서요. 마릴라는 베리 부인이든 누구에게든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 좋을 대로 하렴. 하지만 접시와 음식 놓을 자리는 충분히 남겨놓아야 한다. 앤이 베리 부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식탁을 장식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뛰어난 예술 감각으로 풍성한 장미와 고사리를 이용해 식탁을
아름답게 꾸몄고 목사 부부는 식탁에 앉자마자 입을 모아 그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앤이 했답니다. 마릴라가 딱딱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앨런 부인의 만족해하는 미소를 본 앤의 마음은 하늘에라도 오를 듯 기뻐했다. 매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하느님과 앤만이 알 터였다. 매슈는 워낙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 마릴라가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다. 하지만 앤이 매슈의 마음을 움직인 덕에 이렇게 제일 좋은 양복에 하얀 칼라를 단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신기하게도 목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었다. 앨런 부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걸 바라는 게 무리일지도 몰랐다. 앤이 만든 층층 케이크를 대접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흥겨웠다. 앨런 부인은 이미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갖가지로 차려놓은 음식을 먹은 뒤라 케이크를 사양했다. 하지만 실망하는 앤의 얼굴을 본 마릴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조각만 드셔보시지요, 앨런 부인. 앤이 부인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랍니다. 그런 맛을 봐야겠네요. 앨런 부인이 웃으며 두툼한 케이크 한 조각을 짚었고 목사와 마릴라도 한쪽씩 털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던 앨런 부인의 얼굴에 야릇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다. 그 표정을 읽은 마릴라가 얼른 케이크를 먹어보고는 소리쳤다. 앤 셜리, 도대체 케이크 안에 뭘 넣었니? 요리책에 써진 대로 했는데요. 아주머니, 뭐가 이상하세요? 앤이 괴로운 표정으로 울먹였다. 이상하냐고? 말도 못하게 끔찍해. 앨런 부인, 그만 드세요. 네가 한번 먹어봐라, 앤. 무슨 향료를 쓴 거니? 바릴라요. 케이크를 맛본 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바릴라밖에 안 넣었어요. 아주머니, 베이킹 파우더가 문제였나 봐요. 베이킹 파우더가 이상하게 자꾸 찜찜한 베이킹 파우더가 아니야. 내가 썼다는 바닐라 병을 가져와 봐라. 앤이 찬장으로 달려가 최고급 바닐라라고 노란 상표가 붙은 갈색 액체가 조금 든 작은 병을 가져왔다. 마릴라가 병을 받아들고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세상엔, 넌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은 거야. 지난주에 진통제 병을 깨트리는 바람에 나머지를 빈 바닐라 병에 부어놓았거든. 나한테도 책임이 있구나.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넌 도대체 냄새도 맡지 못했니? 애는 거듭된 망신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맡을 수가 없었어요. 감기에 걸렸거든요. 애는 말을 마치자마자 제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가서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어떤 위로도 소용없다는 듯 펑펑 울었다. 곧 계단을 오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앤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흐느끼며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전 영원히 놀림감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알려질 거예요. 에이번리의 비밀이란 없으니까요. 다이애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볼 테고, 그럼 전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케이크에 향료 대신 진통제를 넣는 아이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고요. 아니, 남학생들도 두고두고 절 놀릴 거예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기독교인으로서 동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내려가 설거지하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치울게요. 이제 전 앨런 사모님을 뵐 낯이 없어요. 그분은 아마 제가 독살하려 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기를 돌봐준 은인을 독살하려 한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고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진통제는 독약이 아니잖아요. 케이크에 넣으면 안 되더라도 먹으라고 만든 거잖아요. 앨런 사모님에게 그렇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일어나서 네가 직접 말하지 그러니?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렸다. 앤이 벌떡 일어나 보니 앨런 부인이 침대 옆에 서서 미소 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앨런 부인이 슬퍼하는 앤의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그렇게 울면 쓰나? 그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재미있는 실수일 뿐이야. 앤이 풀죽은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그런 실수는 저만 저질러요. 하지만 전 사모님께 정말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알아. 난 모든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의 친절과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하고 있는걸.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함께 내려가 네 꽃밭을 보여주지 않겠니? 커스버트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네가 가꾸는 작은 꽃밭이 있다던데. 난 꽃에 무척 관심이 많아서 보고 싶구나. 그래서 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앨런 부인이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아무도 진통제가 든 케이크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손님들이 돌아갔을 때 애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내일은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니 기쁘지 않으세요? 넌 분명히 내일도 실수를 많이 저지를 거야. 너 같은 실수투성이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앤. 앤이 서글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거 아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절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날마다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는데 뭐가 좋은 점이라는 거냐? 어머, 모르세요, 아주머니?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고요. 제가 그 한계까지 간다면 더 이상 실수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놓여요. 그래, 이제 나가서 그 케이크를 돼지한테 주는 게 좋겠다. 사람은 도저히 못 먹겠더구나. 제리 부트라 해도 말이야. 네. 이젠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또 앤이 귀여운 실수를 했죠. 앤의 말대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귀여운 실수라면 얼마든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당신의 밤 쉼표 하나에서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일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